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근자감, 즉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이죠. 이 자만감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썰을 풀기 전에 지나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칭 고수라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죠. 진짜 고수라는 생각이 든 분도 있고 뭔가 어색한 고수분도 계십니다. 이분들과 차트 분석이나 수익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참으로 잘 갑니다. 그 와중에 이야기 주제로 심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누구 먼저라고 할 거 없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심리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서 본인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칫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는데요. 다시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는 재빨리 화제를 변경하곤 합니다. 속으로는 말을 꺼내지 말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심리편 동영상을 제작하면서도 그런 분위기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잘났어? 라고 아주 하는 고상한 말이 있죠. 딱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동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분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핑크캣이 주식 라이프를 아직까지는 이어오면서 절로 알게 된 심리들이므로 딱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 더욱 그럴 겁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민감한 심리편 동영상을 왜 만들어? 뭐하냐? 라고 하실까봐 한 말씀만 미리 남겨놓겠습니다. 심리편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총대를 메고 강의를 몇 편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심리전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심리가 수익보다는 손실 쪽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심리라는 무기를 사용하시던 안 하시던 그건 선택이 되겠지만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꿔가는 방법으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일종의 미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뀌면 바로 나타나는 증거금의 차이, 심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부제는 주식을 오래 하면 갖게 되는 근거 없이 만들어지는 자만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때 말씀하시는 난 이제 초보자 입문자 정도는 지나갔어. 또 다른 분은 이 정도면 나도 고수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를 근거할 기준은 바로 증거금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은 주식판에서 근거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말빨이 좋고 겉으로 훌륭하게 챙겼다 하더라도 증거금의 증감을 알기 전에는 입문, 중수, 고수 나눌 수 없습니다. 증거금의 증감만이 입문자, 중수, 고수를 나누는 단 하나의 방법이죠. 이런 증거금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주식판에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증거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아직 입문자, 초보자의 심리를 갖고 주식판을 대해야죠. 단 이런 식이라도 증거금이 증가하고 있다면 시간에 관계없이 고수입니다. 이때 늘고 주는 증거금을 기준하는 것은 조금은 긴 추세적인 판단을 기준합니다. 슬럼프로 한두 달 증거금 빠지는 것은 그런 것들은 제외해야죠. 슬럼프가 오면 매매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이러한 현상을 꼬집어서 의미하는 고급진 말로 계좌까바가 있습니다. 계좌를 보기 전에는 믿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된 것도 맞죠. 그렇다고 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좌를 살펴보고 증거금이 줄어들고 있다면 왜 줄어드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증거금이 늘고 있다면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수익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당연한 상황을 부정하는 심리가 반대편에 꼭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손실이 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복구가 될 거야 라고 자기 위안만 하고 있거나 또는 수익이 조금 났다고 자뻑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심리는 입문자가 아닌 중급자 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한테서 더 흔하게 발견되는데요. 과거의 경험이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곤 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고수가 될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만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만감이 충만해지는 순간 겸손은 사라지고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는 증거금을 줄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이 진입한 자리가 반드시 옳다라고 주장하는 일이죠. 주장이 맞기 때문에 손절은커녕 손실이 점점 커지면 간땡이도 같이 커집니다.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 도달해서야 스톱을 걸지만 시장은 묘하게도 이때부터 본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턴을 시작합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시장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증거금 부족이 잘못한 걸까요?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심리는 자만감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여전히 충만한 자만감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진입이 잘못되었음을 차트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자만감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자만감과 겸손함은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어느 편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겠죠. 한편 자만감과 비슷한 어감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만감과 전혀 다르게 자신감은 오히려 키울수록 좋습니다. 자신감으로 진입하고 진입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자세라면 약간의 손실이 나더라도 결국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가는데 자신감이 없다면 경험 부족으로 보이니 학습으로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감은 급하게 서두른다고 키워지는 것이 아니죠. 천천히 학습하시면서 꾸준하게 모의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자신감은 서서히 쌓여갑니다. 자신감을 키우고 자만심을 자제하면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심리, 이것이 우리가 매매에 임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덧붙여서 심리는 우리의 생각을 똑같이 외부에 표현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죠.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심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심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분석에도 매매에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인 증거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보다 명석하고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이깟 심리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심리라도 잘 다스려서 좋은 성적으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